제가 한 주 동안 제 좀 번뇌를 이해해 보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보통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.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조건이라는 것 자체를 1대1 개념 혹은 평면적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걸 알게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대응을 할 때, 아니면 제가 반사 반응을 할 때, 이런 때는 제가 살아왔던 그 정서라거나 아니면 방식들이 다 끌어져 나와서 이 하나의 조건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방법 자체도 그냥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서는 분별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이 든 게,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가 상대방의 조건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님께서 불교는 되게 유기적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. 결국 조건도 이 상대방의 조건이 얼마나 유기적인지를 이해하고 나의 조건 또한 얼마나 유기적인지를 이해해야 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그걸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조건이란 것 자체가 특히 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런 조건 자체를 좀 이해하는 데 선행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번뇌를 보고 자기를 이해하는 게 아닌가 하고 문의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예,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집성제라고 하는 거를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괴로움의 일어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원래 원어가 뭐냐면 사무따야거든요. 사무따야. 그 아리아 사자 오 그러니까 그 두카 사무따야 이래요. 그러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따야라는 게 그 쌈이라는 게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우따야라는 게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집성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사실 약간의 의문이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일어나다는 게 더 중요한 그 단어거든요. 그러니까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니까. 근데 이걸 한자로 하면서 그러니까 한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 집기예요, 집기. 그러니까 사무따야가 집이라는 건 모일 집자고 함께 일어난다. 그러니까 그 함께라는 말 의미가 뭐냐 하면 이 하나의 조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뼉을 치는 것도 손과 손이 마주쳤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내 의도도 있어야 되고 그죠? 이 또 이 소리가 났을 때 이 공기가 귀를 때려줘야 또 소리가 이게 하나의 조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결합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12연기나 그런 이제 연기에서 보통 설명을 할 때는 모든 조건을 다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건만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번뇌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잘못 오인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? 이렇게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환경에서는 굉장히 큰 그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서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래? 이러라고만 생각하는 건 되게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문제를 이해할 때 어떤 그런 조건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함으로써 좀 그런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떤 조건을 생각할 때 원인을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조건을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좀 가까이 와보면 내 문제를 이해할 때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
다양한 각도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타인을 이해할 때도 그게 또 그렇게 보는 연습이 또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오래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마라.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보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되게 부분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 관찰을 하다 보면 좀 두루두루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좀 정확한 판단이고 그전에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불교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뭔가 알아지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너무 쉽게 그냥 탁 하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오류가 많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랜 관찰, 오랜 공부를, 오랜 그 이제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을 다 이제 이해하고 두루두루 관찰했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진정한 그런 통찰력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. 저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책으로 활자로만 법을 접할 때는 너무 분명한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하지, 다 조건 따르라는 게 맞는 거지.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크고 물이 있어야 식물이 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조건을 알 수 있지. 이렇게도 생각을 머리로만 했던 게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걸 제가 실생활에 인간관계라거나 저 자신과의 번뇌를 들여다볼 때라거나 그럴 때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걸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삐걱거리고 막 서툴고 힘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제 하나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두 개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씩 숙달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아무리 무식했기로서니 그걸 안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 창피하고 지금도 약간 좀 식은땀이 좀 나. 너무 부끄러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에 얼굴이 되게 붉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법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실생활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걸 좀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. 네, 그렇죠. 그게 이제 특히나 사실 연기하고 사성제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르침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가르침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 주석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해요.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혜의 바다와 같다. 그래서 다른 지혜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이제 그 범위도 넓고 크고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고래 같은 지혜를 갖춘 분이라서 바다에 가야 자유롭게 논다는 거죠. 얕은 물에서는 그런 분들의 지혜가 잘 안 드러나는데 이런 이제 연기나 조건 같은 데 가면은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가 제대로 드러난다. 이런 표현도 해요. 그만큼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. 그 안한존자가 그랬잖아요. 그 열반경인가 거기 보면은 안한존자가 나한테 연기가 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.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고 심오하다. 이 중생들이 이 연기를 몰라서 윤회에서 뻗어서 나는 거다.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연기 이런 거는 말은 쉬워도 자기가 그거를 체득하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은 항상 이게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들, 특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그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걸 계속 통찰하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사성제의 지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정도론에도 보면은 주석하기 어려운 거에 대해서 4가지인가 설명하는 게 있어요. 그 중에 2가지가 조건과 진리, 사성제.
그러니까 업과 업의 가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 그게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.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손에 붙잡듯이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. 그건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. 전 세속에서 있을 때 세속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문적으로 좀 많이 아는 걸 보통 이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저도 뭐 노력하면서 얻은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모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. 근데 아직도 그 충격이 잊혀지지 않는 게 들어보자마자 아, 나 진짜 너무 시시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은 과거에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지금은 제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네,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때 그거는 이제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질문자가 좀 많이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. 원래 자기가 지혜로운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로운 자라 그랬거든요. 자기가 어리석은 걸 아는 사람. 왜냐하면 어리석은 걸 모르는 게 진짜 어리석음이거든. 근데 이제 나한테 어리석음이 있다는 걸 알면은 이걸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. 버릴 수 있고.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아직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어리석은 게 많다. 이렇게 자꾸 보는 사람 발전을 해요. 이제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점점 노력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뭔가 아는 게 있고 뭐 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이제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면은 이제 그거는 오히려 후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잘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